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제 영상에 제가 말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북한 측에서 얘기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한겨레 기사고, 트럼프가 일단 밝힌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는 북한이 모든 제재를 해제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영변 해체의 대가로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고, 북한이 어제 심야에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 내용은 또 이제 미국 트럼프가 얘기한 거랑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부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정면으로 이제 반박한 거예요. 미국이 영변 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 그게 이제 다른 핵 기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폐쇄하라는 요구였겠죠. 모든 이제 핵을 폐기해야 된다. 근데 이제 북한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생 분야 일부 제재 해제만 요구를 했다, 북한 입장에서요. 근데 우리는 핵 로켓 시험 발사 연구 중지 확약 문서 형태로 줄 용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스몰 딜도 진행이 안 되고 빅딜까지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스몰 딜도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그냥 협상이 결렬되고 끝이 났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측의 의견은 다르고, 그러면 어쨌든 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단순하게 딱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보시면 이제 트럼프의 성향을, 이런 어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아니면 트럼프의 성향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2월 26일자 기사인데요. 휴전 연장, 트럼프 미중 무역 전쟁 타결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90일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어서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근접했다. 그래서 이제 말하라고 해서 시진핑을 만나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멋졌다, 우리는 양국 모두의 이론화 합의를 도출하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북미 그 정상회담 있기 전에도 사실 계속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빅딜까지는 안 갔다고 하더라도 스몰 딜이라도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결과는 아니었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펴면서 이게 이제 협상을 아예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제가 이제 어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 내 자신의 어떤 입지, 이 코언이 폭로를 하면서 이거 하원에서 이제 폭로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북미 이런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3월 1일에 마치 이제 연기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어떤 고무적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스타일을 보시면 이렇게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갑자기 막상 협상장에서 중국한테 그 전에 협상에서 나왔던, 테이블에서 나왔던 얘기보다 더 많은 걸 이제 요구하면서 중국이 이제 그것을 그 협상 테이블에서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럼 안 들어줘, 그러나서 그만 하고 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 90일 연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연기조차 안 되고 바로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 미국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제가 이제 뭐냐면 이런 트럼프의 이런
뭐라 그러죠? 행동들, 모습들, 말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미국 여론들이 계속 안 좋게 지금 포장해서 또 내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이제 입지가 좀 더 좁혀지겠죠. 입지가 좀 좁아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 그 전 어떻게 보면 그 변호인이 코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리고 그는 사기꾼이다. 그는 협작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원에서 청문회에서 27일 날 날짜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27일 날 트럼프가 미국에서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 부분에도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거를 가지고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있냐.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트위터에 코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FBI 법무부의 트럼프 축출 모의 의혹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모스크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난 그를 대변해 러시아와 활발히 협상을 진행했고 트럼프가 자기의 눈을 보면서 야 우린 러시아와 진행하는 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나중에 누군가 너한테 우리가 러시아와 어떤 일을 진행하냐고 물어봤을 때 너는 없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암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국민에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 그의 방식으로 내게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이렇게 약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나 하는 그리고 분위기 좋게 어떤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북미 간에 그리고 아니면 미중 간에도 이렇게 잘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제 인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만약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다우 지수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보이면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을 했기 때문에 보면 다시 미국 증시가 좋아지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 이제 다우 지수까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트럼프의 입지는 급격히 이제 좁아질 거다. 그리고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경제 상황이 사실 안 좋으면 아무리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정치를 잘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경제 상황이 지금도 좋지 않은데 더 안 좋은 상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호의적이지 않게 왜냐면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위치는 일단 이 채널 상단부를 다시 넘어갔고 제가 이번에 오는 위기는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채널 하단부를 터치했어요. 근데 지금은 채널 거의 상단부를 넘어가서 위에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깨져서 내려왔다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26,400부터요. 채널 바닥인 한 13,000 이 자리까지 거의 반토막이 되는 수준까지 미국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지금 이 여론이 안 좋게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진짜 그 임기를 다 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경제 상황 안 좋아지는 거 플러스 트럼프가 중간에 탄핵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요. 중간에 대통령직을 물러난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정세 자체가 다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 자금이 확실하게 이제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우지수 제가 꺼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을 지금 다우지수 위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다우지수가 이제 V자 반등을 했는데 V자 반등을 했지만 지금 2008년도랑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올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해 이제 작년 말에 바닥을 찍고 V자 급반등을 해서 지금 거의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한 상태예요. 근데 2008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 200주 이동평균선 이때도 맞고 이때는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했고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상승한 이후에 다시 2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20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지만 제가 보는 지금 자리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게 완전히 추세가 회복됐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재차 하락이 나오면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때 보시면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이때는 지지를 못 받고 바로 깼습니다. 깬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추세가 꺾여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미국 다우지수는 우리나라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미국 다우지수는 저는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내려오고요,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내려오고 지금 이와 같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다시 올라와서 반등해서 터치를 해주고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근데 이 재선이 있기 전에 사실 이 정도까지 뭐 2만 포인트가 무너지고 뭐 한 17,000, 18,000까지만 와도 아마 이제 미국 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마 궁지에 몰리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앙숙 워렌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는 2020년에 이제 재선에 나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아닐지도 모른다. 심지어 자유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인이 아니다. 그 무슨 얘기야? 감옥을 간다, 깜빵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으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스캔들뿐만 아니라 뭐 그 포르노베어에 이제 돈 먹여서 한 거, 거기에 뭐 트럼프 그 타워 건설에 일정 부분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한 걸로 인해서 트럼프의 입지가 굉장히 좁혀지고 오히려 2020년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지난번에 이제 제미니 거래소에서 그 지금 뉴욕 버스에 인쇄한 거 있잖아요. 뭐 크립토 커런시에서 그냥 크립토였나요? 크립토 위다웃 뭐였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크립토 위다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죠? 그 단어가 갑자기 카오스. 예,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제 머리가 이제 카오스가 되니까 크립토 위다웃 카오스라고 해서 혼돈 없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치 그거를 예상하고 그런 앞으로의 2020년 하반기에 올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이런 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플러스해서 또 누구였죠? 예, 그 존 메가피 형님이 얘기했던 2020년 말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 이 얘기를 이제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미국이 다우지수가 거의 10,000포인트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오고 미국 대통령이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카오스가 되는 거죠. 카오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카오스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그 제미니 거래소에서 제미니가 얘기했던 그 상태로 크립토 머릿속에 이제 박혀있기 때문에, 야, 혼돈이 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크립토로 가야 된다, 암호화폐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완전히 수급이 몰리는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이제 폭등하게 되고, 존 메가피 형님이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전 존 메가피 그분이 진짜 뭔가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 가기 전에 100만 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 써주신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제 의견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동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요. 영변 말고 니들 딴 데 숨겨놓은 것도 다 내놔야 한다. 그거 다 폐기해야 하는 거 알지? 니네가 제재 전면 해제, 물론 북한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했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알지? 니네도 핵 폐기하고 우리한테 붙으면 베트남처럼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어. 경제 계속 중국 눈치 보는데 걔들도 우리가 조만간 손봐줄 거야. 예, 이렇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중국 미중 무역 전쟁을 이렇게 안 벌려 놨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 미국이 북한을 지금 손을 봐야 되는데 북한을 손을 보는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에 계속 뒤로 뭔가 자원을 협조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제재가 제대로 안 먹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중국을 지금 숨통을 쪼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숨통을 쪼이고 있는 상황에서 니들 북한 도와주는 거 만약에 걸리기만 하면 니들 미국 무역 전쟁에서 이거 뭐 연기고 나발이고 없다. 그냥 우린 갈 때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중국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 앞가림하기,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 자기네 앞가림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북한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번 기회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타이밍 맞게 노려서 북한도 어차피 이제 급할 거 없는, 자기들한테는, 미국한테는 급할 거 없는 북한도 숨통을 쪼이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자신들이 얻어낼 거 얻어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는 숨통을 쪼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재밌게 써주셨어요. 금은동님이. 그리고 중국은 김 위원장, 대충 영변 그거 어차피 오래됐잖아. 그리고 니네 이미 거기서 많이 뽑았잖아. 야, 요새 미국이 우리 겁나게 좋은 거 다 우리도 죽겠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근데 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니네 그거라도 몇 개 갖고 있어야지. 안 그래?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게 협상이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했는데 협상의 결렬 후에 야,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욕을 하시고 진짜 너무하네. 야, 울지 마라. 남자가 그런 거 갖고 울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은 제가 봤을 때 중국도 뭐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이제 6.25 때를 생각하면 중국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더더욱이 핵 개발을 해야 되고, 핵 개발을 뭐 영변은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모든 핵 개발을 포기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나라도 어렵고 종전 선언하고 이제 북으로 개발하러 가자. 50년 경제건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 이미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간다. 방송 나오고 이제는 한반도다. 기회의 땅, 짐 로저스 한국에 배팅 하대요 했는데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일본은 형 우리 얘기도 좀 해줘. 우리 바다에 좀 쏘지 말라고. 납북자 송환 그것도 꼭 얘기해야 돼. 알았지? 형만 믿고 했는데 결렬. 이제 일본 아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의 어떤 결단에 좀 찬사를 보낸다. 북한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베는 하는 거 보면 완전 진짜 그런 거 좀 뭐라 그러지? 아부만 하면서 이렇게 딱 전형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얼굴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북한은 어떻게 이번엔 제재 해주겠지 했는데 갱도도 폭파했고, 영변 거기만 어떻게 대충 보여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이제 안 먹혔다. 그래서 지금 장난하냐? 나 니네 어디에 몇 개 갖고 있는지 다 아니까 거기 목록에다가 써 없는 거 나오면 개당 죽방 한 대다. 이래서 잠깐 좀 더 이제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각국 나라의 이제 입장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그러니까 차현욱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는 만무하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고작 기존 핵시설 하나 폐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서 거기다 제재를 다 풀어줄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인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미국도 만약에 제재를 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제재만 풀어주고 그냥 영변 일단 거기만 핵시설 하나 폐기하는 조건으로 이거라도 이제 될까 했는데 이것도 안 된 거죠.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둘 다 자국 내 선전용 쇼를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본다. 뭐 그것보다도 오늘 무슨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이제 화폐 개혁을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나 보더군요. FRB가 연방 정부의 기존 통화 공급 시스템에 트럼프가 이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음모론 같은 추측만 할 수 있지만 이 기사 내용과 최근 미국 내 트럼프에 대한 비난 논조의 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이 떠올랐네요. 케네디도 국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은퇴한 화폐를 추진하다 암살을 당했었죠.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여쭤봤는데 이 기사가 보니까 한국경제 그 한상춘 그 아마 논설 의원인가요? 그분이 이제 쓰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를 써주셨는데 이분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일단 근본위로 간다는 아니었어요. 결론은 근본위로는 가기 힘들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다 읽진 않고 이제 몇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상춘 이분 논설의 개건 논설 의원 이분이 이제 한 내용을 보면 미국 특히 이제 공화당은 보시면 근본위제 부활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위기 타개책으로 제시해온 단골 메뉴다라는 겁니다. 단골 메뉴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세 가지 이제 빅딜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중국 마찰 그 미중 무역 전쟁이죠. 이거 시진핑 국가주석과 어떤 그런 거 해결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해서 페드 의장과 파월 의장과의 해결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의 어떤 생존권 보장과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해결 이 세 가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에서 뭔가 협상이 이제 잘 안 될 때 트럼프가 협상의 어떤 카드로 또 쓸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이걸 예를 든 겁니다. 얘기를. 그래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제 공화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 카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전에 이제 볼 수 없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지자 경기 침체에 1980년대 초에 그 레이건 정부는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서 근본위제 도입을 검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때는 근본위제 얘기를 검토를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쉽지 않다. 아마 누구죠? 한상춘 이 논설 의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1980년대는 미국이 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그 보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오히려 꺼내기 쉽지 않다. 그러면 왜냐면 금 보유를 유럽 연합 3개국이 미국이 갖고 있는 금 보유와 거의 맞먹는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이제 러시아를 합하면 중국도 뒤로 계속 금을 이제 매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금에 이제 힘을 실어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이제까지 풀린 그 달러 양을 감안하면 여기서 이제 금으로 가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근본위제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한상춘 의원 이분도 근본위제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부활시키려면 가장 큰 전제 조건인 충분한 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지해온 근본위제가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로 종료된 것은 세계 교역량에 맞춰서 늘어나는 달러와 가치를 금으로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금으로 이제 맞추게 되면 실제 어떤 이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 어떤 경기 침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매입을 이제 권유하고 나중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면 진정한 금융이 아니다. 이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써주셨는데 일단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본위로 가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에 갖고 있는 그런 금 보유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금에 이번에 힘을 실어주는 건 쉽지 않다. 결국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런 상황, 아까 이제 다우지수가 침체되고 다우지수가 침체된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를 저는 그 암호화폐가 되지 않나. 네, 암호화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심슨 가족이었나요? 거기서 이런 제가 장면도 봤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트럼프가 이제 암살을 당했는지 하여튼 트럼프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제 이게 그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하고도 또 연관져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트럼프가 암살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자신 재산도 많고 자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직을 포기하면서라도 자기가 이익에 맞다라고 하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때 그 금융회사가 얘기했던 JP모건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했던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얘기가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일단 그러면 어제 나왔던 이 내용들은 넘어가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 Q&A 돌아가서 Q&A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Q&A를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그래서 예, 김현숙님이 써주셨습니다. 김현숙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20주와 50주의 데드크로스부터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볼벤 상단, 하단 터치 후 상승하면서 널뛰기 하고 이제 환장하게 하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멘탈 강화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볼벤, 주봉 상단 이탈하면 매도 익절하고요. 중단, 하단 하락하면 분할 매수로 개수를 늘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매도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잡으셔서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저같이 뭐 차트에 채널을 그려서 그 채널의 상단부에 도달하면 뭐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가격으로 나는 뭐 원화 기준으로 얼마, 뭐 달러 기준으로 얼마 하면 매도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나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뭐 리플이 1비트코인이 뭐 5,000개, 1비트코인 5,000개가 되면 그때 나는 리플을 매도해서 뭐 비트코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 기준을 세워 놓으시면 되는 거고, 김현숙님처럼 볼린저 밴드 나는 주봉 상단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어떤 매도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김판이 님이 써주셨는데, 미국이 계속 불어나는 20경이 넘는 빚을 지금처럼 그냥 배째라 하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처럼 배를 째라. 지금 배를 못 째고 있는 겁니다. 배를 째면 파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홍신 님도 써주셨는데, 미국채 안 사주고 미국은 그럼 이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되지 않냐, 배째라고 하면. 저도 이제 개인도 그러잖아요. 개인도 만약에 내가 빚 못 갚겠다, 그럼 개인 파산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도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국가도 이게 미국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이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미국이 파산할 수가 있냐, 미국이 파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그 달러를 찍어내는 건 미국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페드가 정하는 거고, 페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속한 것처럼 정부 기관처럼 포장이 된 그런 기관인 겁니다. 이사들은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페드의 이사지는 결국 이제 금융 세력이 이사로 포진돼 있다. 이사들이 금융 세력이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간 금융기관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이 너 미국 정부한테 니들 이자 안 줘?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니들 파산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파산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를 만들어내는, 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축통화 국가, 패권 국가이니까 미국은 파산할 일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 충분히 파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시면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22경을 넘어섰습니다. 22경을 넘어섰고, 지금 미국이 들어오는 어떤 재정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이제 너무 많아진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22경인데 2019년 22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2028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33경이 돼요. 지금 이 22경도 못 갚는데, 지금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보니까 앞으로 이제 빚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 한번 정리를 해줄 거고, 이 빚을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충분히 그 돈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영원으로, 그러니까
갚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가치를 영원으로 만들면 빚을 갚는 사람은 땡큐인 겁니다. 빚을 갚는 사람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어느 다른 자산으로 이전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유력하게 보는 게 리플하고 비트코인, 다른 또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특히 이제 여기서 달러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리플로 보고 있고,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금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제 그리고 이제 마법 천사님이 써주신 내용은 이제 읽어봤습니다. 어제 끝에 읽어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예, 홍신님이 써주셨어요. 2020년 말에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을 찍었다고 가정할 때 매도를 해서 법정화폐로 들고 있는 게 맞을지, 달러 가치가 4%밖에 안 남았고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라면 화폐 가치가 더 가속화해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점점 가치를 잃어가는 화폐로 바꾸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주식도 암호화폐로 전환이 가능해질 테니 바로 실물로 교환 개념이 돼서 비트를 쭉 홀딩해도 무방한 시대가 온다면 법정화폐로 전환해도 매도 시점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그 법정화폐로 가는 거는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 지금은 법정화폐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정화폐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을 봤을 때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채널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 다우지수가 지금 이 자리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달러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원화로 우리가 싼 주식시장을 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제자리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뭐 한 5,000달러, 6,000달러에 머물러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현금으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달러 또는 원화 자산으로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딱 진짜 생각했던 대로 패턴대로 진행이 돼서 암호화폐 시장은 날아가고 이 다우지수는 이제 무너지면서 바닥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일부 정리를 해서 그 정리를 한 암호화폐를 바로 이제 주식시장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다른 자산들로 옮기면 되겠죠. 지금 볼리바를 한번 죄송합니다. 볼리바르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볼리바르를 한순간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학습이 된 거예요. 왜냐면 볼리바르를 받자마자 바로 내일 되면 볼리바르 가치가 떨어져요. 뭐 3%든 4%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볼리바르를 하루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받자마자 이거를 뭐 빵을 사 먹든지 아니면 뭐 라면 아니겠죠? 빵을 사 먹든지 아니면 음식을 사 먹든지 어떤 거든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주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바꾸든지 암호화폐를 바꾸든지 바꿔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만약에 이 상황에서 미국 페드가 돈을 뭐 무제한 찍어낸다, 양적 완화를 무제한 하기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그 원화 자산들 뭐 주식시장을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발행해서 찍어내서 원화를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돈을 들고 있지 말고 돈을 바로바로 현금화가 아니죠. 돈을 바로바로 뭐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법정화폐로 굳이 안 가고 법정화폐, 만약에 암호화폐에서 중간에 법정화폐를 거치는 거 없이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비트코인 매도하면서 뭐 구글, 비트코인 매도하면서 뭐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달러를 만든 그 달러로 바로 이제 주식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뭐 중간 어떤 단계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현금화 할 수 있겠지만 법정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들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때가 되면요. 예, 그리고 116233 XXVV님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가격 올라가는 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했든 원화로 매수했든 이게 이 기준이 이제 원화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올라갔냐 하면 올라갈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면 비트마켓에서 어찌됐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은 높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빗에서 지금 유의 종목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개발 안 하고 있는 종목들에는 딱지를 붙인 거예요. 유의 종목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유의를 해라, 이 종목들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아마 제대로 로드맵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급격히 하락 영원으로 가는 과정이 일어날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올라가도 이런 종목들, 물론 원화 시장에서 일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가격이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차례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기관이 완전히 이 시장에 이제 세팅이 돼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 올라간다라고 해도 저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불타오르는 님이 써주셨는데,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코인들, 그러니까 불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코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트코인들은 BTC 마켓에서 고점이 되면 분할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비트토렌토처럼 비트토렌토는 지금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승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디가 고점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일봉을 보시면 상장된 이후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건 지금 상장된 이후에 이렇게 빠진 거고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장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비트토렌토가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그때가 상승장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이후에 이제 떨어졌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럼 얘는 고점이 어디냐? 얘 고점이 여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얘는 올라가면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가서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걸 넘어가겠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측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땐 이 예측은 그냥 시장 전체로 평가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고요. 비트코인 올라간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이제 따라서 상승합니다. 상승해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고점을 친다라고 하면, 고점을 치는, 먼저 이제 지금 주도주들, 그러니까 뭐였죠? 트론이라든가 웨이브 같은 그런 알트코인들이 먼저 고점을 쳐줄 거예요. 고점을 쳐준 이후에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다른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 신규로 이 시장에 들어온, 물론 그 신규로 들어온 코인이 비트토렌토가 다음 상승장에서 대장으로 먼저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배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이 먼저 치고 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신규 코인이 상장되지 1년도 안 된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기준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고점을 친 자리를 보고 그때 그 기간에 맞춰서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 비트토렌토의 지금 고점이 뭐 사토시 가격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3840까지 갔었는데 40이 아니라 400이 될지 아니면 뭐 4000이 될지 이 부분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트코인들의 고점이 됐을 때 그때 그 날짜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계에서 강명인 님이 써주셨는데, 예, 이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결렬로 똥줄 타는 이 정부도 그렇고, 중국 짱깨들도 속이 부글부글 할 듯 합니다. 역시 트럼프는 신의 한 수를 두더군요. 설레발 치던 무리들은 뒤통수를 후려 맞은 듯 합니다. 증시가 폭락을 예상하고 비트로 당분간 반등 효과가 올 듯 합니다. 3월 미중 회담 역시 결렬 쪽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전까지 비트 미니 불장 그려봅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3월에 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중 무역전쟁 그 회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게 지금 트럼프는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될 것처럼 원만하게
휴전이 연장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처럼 또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고 막상 그 상대방한테 더 타격을 주려면 상대방 얘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협상 도장 찍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협상 도장을 안 찍고 얘네가 오히려 그냥 그 테이블을 떠난다라고 하면 멘붕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실현님이 써주셨는데 오늘 방송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덧붙여서 댓글을 달아요. 초기에는 폭넓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 제가 느낀 건 XRP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느낌인데 만일 그러시면 어떤 부분이 더 끌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 폭넓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는 부분이 암호화폐 이제 종류별로 많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암호화폐 뭐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는 건지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뭐 리플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플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플에 대해서 관심도가 또 많아졌고 또 리플이 또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을 넓히고 있는 또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또 얘기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뭐 관련돼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 어차피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채널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이야기 리플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예전 영상에서는 많이 다뤘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덜 한 부분은 제 영상들을 쭉 봐오신 분들한테는 얘기가 좀 중복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뭐 북미 정상회담 결렬 관련된 얘기도 좋고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얘기도 좋고요. 뭐 그 외의 얘기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얘기 써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정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 있다고 하시면 그런 정보도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